되었나요? 예, 이곳은 2018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공급되어져 있는 표고버섯 배지를 수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하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되는 표고버섯 배지는 품질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불량한 품질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품질에 일정하고 우수한 표고버섯 배지를 생산하고자 이곳에서 표고버섯 배지 공장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생산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이곳은 연간 표고버섯 배지를 50만 개 정도 생산하고 있으며 배지 생산과 종균에 관련된 건물 90평짜리 3개 동과 표고버섯 배지를 배양할 수 있는 공간 60평짜리 12개 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3,000평 정도 됩니다. 이곳의 연간 매출은 어떻게 되나요? 이곳의 연간 매출은 연간 12달 일정하게 매출이 일어나고 있으며 총 매출 금액은 연간 한 10억 정도 됩니다. 버섯의 생산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표고버섯 생산 과정은 다른 버섯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은 특별히 표고버섯은 주 원료가 참나무 톱밥 100%와 부재료로 송백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백피는 밀가루로 생산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이 두 가지 원료를 일정 비율로 혼합한 뒤 물을 공급하고 함수율 약 50%에서 55% 정도 되게 유지한 다음 원형으로 만들기 위하여 입봉기를 사용하여 배지를 생산하고 그 이후 고압 살균기에서 121도에서 약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고압으로 살균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약 15도 정도로 냉각한 후 종균을 적정하여 하고 그 이후로는 약 120일간 정도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양 기간은 각 품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농장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이곳의 농장은 2018년도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농장 운영은 초기에는 주로 저희 한국 직원들이 주축으로 이루어져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되어서 5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의 효율화를 위해서 완전 자동 입봉기를 도입과 함께서 자동 접종기를 통해서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배양동이 냉난방 공조 시설이 되어 있어서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농가에서는 여름철 고온기인 6월부터 8월까지는 배지 생산 시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만은 이곳에서는 공조 시설을 통해서 아주 더운 시기인 6월과 8월에도 표고버섯 배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운영의 어려움은 없었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에는 인력을 구하기 힘들고 자금난이 있어서 농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하고 일정한 원자재인 톱밥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일정한 품질의 톱밥을 공급받는 업체와 소맥피를 공급받는 업체가 확보되었고 종균도 자체적으로 생산함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농장 운영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다른 농장과 비슷하겠지만은 차별점이 있다면 종자에 해당되는 종균에 있다고 봅니다. 종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표고버섯은 3개월 뒤에 주로 4개월 뒤에 그 결과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는 무엇이 잘못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균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며 만약 그 다음이라고 한다면 인력 관리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표고버섯은 다른 작물과 다르게 24시간 관리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작업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곳 버섯은 어디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나요? 이곳의 버섯은 한국의 중심적인 지리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서울의 농산물 도매 시장과 그리고 우수한 품질과 고정된 생산량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나 그리고 전화 주문을 통해서 전국 각지로 주문되어지고 판매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버섯의 유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곳 버섯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수한 품질이 연중 동일하게 생산되어집니다. 다른 지역의 재배에서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품질이 저하되고 그리고 생산되더라도 양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는 판넬 재배사에 냉난방 공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품질의 동일한 표고버섯이 연중 생산되다 보니 인기가 높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곳 버섯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곳의 버섯은 자연적으로 재배되더라도 주야간에 온도 편차가 높고 다른 지역보다 여름철에 시원한 기후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버섯 재배하기에 우수한 지역과 더불어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는 버섯 재배사이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시기에 버섯이 생산되다 보니 다른 지역보다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되는 버섯의 종류는 어떤 게 있나요? 여기서 생산되는 버섯은 표고버섯입니다. 일반적인 표고버섯하고요. 그 다음에 표고버섯 향과 식감이 좋은 주제2호라는 품종의 버섯과 그리고 참송이 버섯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연산 송이가 제일 좋은 버섯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품으로 표고버섯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주제2호 우리 한국에서는 상품명으로 송고버섯과 참송이 버섯이 자연산 송이와 비슷한 식감과 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앞으로 일반 표고버섯도 꾸준하게 생산되고 있지만은 다른 표고 품종의 버섯도 더욱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농업회사법인 스팜 주식회사입니다. 표고버섯 배지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자, 지금부터 표고버섯 배지 생산하는 과정을 보시기 위해서 저를 따라오시죠. 예, 이곳은 주재료인 톱밥이 약된 곳입니다. 이것은 참나무 100% 톱밥입니다. 자, 그리고 부재료인 소맥피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예, 이것은 부재료로 이용되고 있는 소맥피입니다. 소맥피는 밀가루로 생산되고 난 다음에 밀의 결을 말합니다. 참나무 톱밥 80%와 소맥피 20%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톱밥과 소맥피를 혼합되는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실내외에서 톱밥과 소맥피가 혼합되어서 이 분배기를 통해서 이곳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된 원료가 각각의
입봉기로 공급되어지고요. 이 기계는 톱밥과 소맥피가 혼합되어진 원료를 이 봉지에 넣어 원형의 배지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완전 자동 기계로서 사람이 전혀 필요 없는 자동화 기계입니다. 이 기계를 통해서 입봉된 배지는 이렇게 타공기를 통해서 먼저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타공은 살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전에 배지 안에 있는 가스를 빼주기 위한 숨구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저 기계가 고압 살균기입니다. 온도 121도에서 압력 1.2kg 정도의 압을 가지고 고온으로 살균하는 기계입니다. 보일러에서 고온의 스팀이 들어와서 살균하는 방식이고요. 이곳에서 배지 내에 있는 잡균 등을 완전히 멸균하는 장치입니다. 저 장치는 진공 펌프로서 배지가 처음에 들어갔을 경우 안에 있는 공기들을 완전히 빼어내어서 살균기 내에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그 이외의 모든 과정들은 멸균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멸균 시설이기 때문에 이외의 과정들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설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치는 고압 살균기이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아주 튼튼하게 문의 두께와 장치들이 아주 안전하게 장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살균기에서 나왔을 때부터의 멸균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환복이 이루어지고 여기서부터는 외부에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는 필터를 통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여기서부터 적외선 살균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오류에 붙어있는 모든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에어 샤워룸입니다. 이 에어 샤워룸은 반도체에서 생산할 때 사용하는 그 정도의 시설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따라 들어가시죠. 들어오셔야 돼요. 이곳이 밖에서 보셨던 살균기 뒤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밀폐를 하여서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시설되어 있고요. 아까 살균소 내부터 여기 전부 다 멸균실로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나와서 문을 열게 되면 고온의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에 후드를 통해서 수증기가 밖으로 배출되게 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일부 냉각을 시키고 난 다음에 냉각실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균실에서 나온 배지는 이곳인 냉각실에서 1차적인 냉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공기도 헤파 필터를 통해서 모든 공기가 정화된 공기가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서 1차적으로 배지를 냉각을 시키고 다시 온도를 더 낮추기 위해서 냉각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온도는 배지를 15도C 정도까지 낮추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지가 나왔을 경우에 100도C가 넘기 때문에 냉동기 용량이 매우 큰 용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배지 내 온도가 급속하게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 배지 내에서 산도가 변하기 때문에 나중에 종균을 적정할 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점은 종균이 배양이 잘 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고용량의 냉동기를 사용하여서 급속하게 배지 내 온도를 15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접종실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자, 이곳은 접종실입니다. 1차적으로 냉각실에서 냉각된 배지가 이곳에서 와서 대기 시간을 가집니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외부의 공기가 정화된 상태가 들어오고 온도가 15도 정도로 유지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자동으로 종균을 접종하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사람이 손으로 배지를 트레이에 올리면 자동으로 종균이 접종되는 방식으로 접종실 내부에는 한 명이 있어서 한 명이 종균을 공급하고 외부에서 한 명이 배지를 트레이에 올리고 반대편에서 그 완성된 배지를 받는 사람 3명 정도가 필요한 기계 장치입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수동으로 접종할 시에는 최소 5명에서 6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이 자동 접종기를 이용함으로써 3명 정도로 매우 인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계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균 접종량이 일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종균의 배양 시 배지의 활착이나 이것들이 다 모든 것이 일정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배지 종균의 접종하는 단계의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종균 작업실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보시면 종균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배지를 만들면서 일부를 종균용으로 이렇게 접종하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종균 생산은 그때그때마다 필요시에 계획성이 있게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종균하는 방식은 각각 농가마다 차별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배지 만드는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공용으로 종균을 접종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농가에서는 일반적인 새송이 버섯이나 다른 기타 버섯을 사용하는 종균병을 이용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저희들은 종균별 효율성을 조금 저희와 맞지 않아서 이렇게 공용으로 배지와 같은 형태의 배지용 종균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균 저장소인데요. 저희가 종균이 만들어져 있을 때 만들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종균들을 만들어서 시험관을 통해서 이렇게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배양 온도는 23도에서 24도 정도 시에서 종균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실험실입니다. 종균을 만들기 위해서 농가에서 생산되고 저희들이 생산되는 버섯을 채취하여서 이곳에서 조직 분리를 통해서 배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림부스를 통해서 멸군 상태에서 종균을 만들기 위해서 채취한 버섯을 조직 분리하여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아까 접종된 배지가 처음으로 들어오는 장소입니다. 접종된 배지가 이 배양소에서 들어와서 처음 배양되는데 이렇게 아까
실물로 보시지 못했지만 이렇게 종균이 4군데 접종하게 됩니다. 접종된 배지가 이렇게 배양이 1차적으로 되고 난 다음에 2차, 3차 과정을 거치는데 보시면 종균이 만연하게 아주 깨끗하고 활력이 있게 접종이 돼서 배양이 되고 있습니다. 배양 온도는 보통 21도에서 23도 정도의 온도에서 배양되고 있고요. 습도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은 일반적인 50% 내에서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접종하고 나서 외부적인 오염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접종 후에 이렇게 비닐을 씌웁니다. 비닐 씌우고 난 다음에 7월 31일 접종한 분을 지금 오늘 날짜 8월 12일 약 한 12일 정도 지났을 경우에 이렇게 종균이 안정화되고 만연될 경우에 이후에 이렇게 비닐을 탈거한 다음에 외부의 공기를 호흡이 원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탈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여기 위에 접종 후에 큰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면에서는 테이프가 더 좋을 수 있으나 배지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비닐을 쓰는 경우가 더 오염이나 배지 안정을 위해서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정적입니다. 자, 다음 배양소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아까 탈봉된 이후에 이곳에서는 배지를 갈변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배지를 배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에 적정구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도 내부에 호흡을 늘리기 위해서 상면에 이렇게 공기 구멍을 타공을 하고 있습니다. 타공함으로 인해서 종균이 호흡을 더 잘하게 되어서 종균이 배양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종균은, 버섯 종균은 일반 채소 작물과 다르게 호흡을 통해서 종균이 성장하기 때문에 외부의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농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양실에서는 최소한 이산화탄소 농도가 3000ppm 이하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ppm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종균이 배양되는 것처럼 보이나 내부가 엉성하게 종균이 배양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질 경우에 종균은 30도씨 이상에서는 활력이 떨어지고 종균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배양실에서는 종균이 온도가 30도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요. 타공함으로 인해서 호흡을 원활하게 하고 외부의 습이나 공급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타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접종한 지 한 20일 정도 된 단계입니다. 이곳은 자동 환기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하여 드렸듯이 CO2, 습도, 온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CO2를 30ppm 이하, 지금 현재는 2500ppm이네요. 그 다음에 습도 50% 내외, 지금 현재는 58.2%, 습도, 온도는 20.4도. 여기서 20.4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배지가 제일 좋게 배양하는 온도는 약 23도입니다. 외부 온도가 20도이지만은 배지 내 온도는 공기 내 온도보다 약 2도에서 3도씨가 높습니다. 그래서 배양 실내 온도는 배지 내 온도보다 한 2, 3도 낮은 20도 정도를 세팅해 있고요. 습도는 현재 배지를 만들 때 50%에서 55% 정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외부 습도도 한 55% 정도를 맞춰서 배지 내 습도와 외부 습도의 차이를 두지 않기 위해서, 즉 외부가 건조해지면 배지 내 습이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에 배지 내 습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지 내 습도와 배양실 내 습도를 일정 수준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 기기를 통해서 CO2와 습도, 온도 정도를 자동으로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곳은 등이 켜져 있는데 촬영하기 위해서 등이 켜져 있는 상태고요. 일반적인 배양 상태에서는 등이 꺼져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균이 배양하기 위해서는 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배양 시에는 빛이 없어야 됩니다. 빛이 있을 경우에 배양하는 과정에서 종균이 완전하게 안정적으로 배양되지 않고요. 배양이 잘 됐더라도 육안으로서 잘 되게 보이더라도 나중에 버섯 생산할 때 버섯이 나오지 않다든지 그런 부작용들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지에 배양이 완료될 때까지는 불을 끈 상태에서 안배양이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배양이 완료된 상태를 보기 위해서 다음 배양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은 좀 전에 보셨듯이
배양이 다 되고 난 다음 이후에 이렇게 갈변을 시키는 과정에 있는 배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배양이 거의 완전히 다 된 상태이고요. 표고버섯은 특이하게 하얀색으로 백변이 전체적으로 다 배양을 된 이후에 이렇게 갈색으로 표면을 코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팅하는 이유는 참나무 표목과 같이 외부의 요인을 막기 위한 일련의 종균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배지는 4월 12일 날 접종된 배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 8월 12일, 즉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 120일.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접종 후 120일 정도 된 후에 농가에 출고됩니다. 그래서 이 배지가 완성된 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균 같은 경우에는 120일, 어떤 다른 종균 같은 경우는 90일, 150일, 종균마다 배양되는 시간이 다릅니다. 예. 다음으로 이렇게 다음으로는 출고장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이곳은 갈변 상태에 있는 배지인데, 갈변 시에는 아까 접종 후에는 배양 시에는 빛이 필요하지만은 이렇게 갈변 시에는 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 접종 후 40일, 품종마다 다르겠지만 40일 이후부터 이렇게 광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면 측면도 이렇게 빛을 조사하기 위해서 LED 광을 이용하고 있고요. 군데 이렇게 빛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조명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렸듯이 지금 외부 온도는 20도 정도로 세팅되어 있지만은 지금 배지 내 온도는 22.5도를 볼 수 있습니다. 설명드렸듯이 배지 내 온도와 외부의 온도 차이가 한 2도에서 3도 차이를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배지를 접종한 후 40일 이후 한 60일 정도 된 배지입니다. 종균 접종 후 40일 이후 정도 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배지에 균이 배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아까 상면에 이렇게 타공하여서 숨구멍을 내준 이후 배양이 완료되면 하부면에도 동일하게 타공을 하여서 종균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구멍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배지 만들 때 가장 큰 기술이라면 종균도 있지만은 어느 시기에 타공을 해줌으로 인해서 균이 정상적으로 잘 생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관건입니다. 그것이 배지 만드는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도나 습도는 어느 정도 기계적 장치로 조절하여서 맞출 수 있지만은 이 타공 시점은 사람이 육안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전문가적인 조견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일정하게 40일에 타공한다, 50일에 타공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배지마다 그날따라의 그 배지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배지를 보고 난 다음에 상태를 보고 나서 타공하는 시점이나 타공하는 개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지금 여기까지는 빛이 없이 배양을 하다가 이렇게 완전히 배양이 되고 그 다음에 타공한 이유는 조명을 줘서 광을 줘서 갈변 작업을 시킵니다. 갈변 작업 시에는 꼭 빛이 필요하고요. 빛이 없을 상태도 갈변은 되나 완전하게 안정된 갈변을 시키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연구 결과에 봤을 때 빛이 완전히 없게 하다든지 또 빛이 완전히 있게 전체적인 배양을 할 경우에 버섯 생산량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배양 시 안배양과 갈변 시 명배양을 통해서 배지를 생산하였을 때 가장 좋은 수량과 품질을 버섯을 생산할 수 있다고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설명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니, 다음으로는 완성된 배지가 출고되기 전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이곳은 완성된 배지가 출고되기 전에 저온으로 보관한 다음에 출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장 온도는 약 영하 5도 정도에서 설정되어 있고요. 지금은 작업 중이라서 지금 영하 1도 정도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온으로 저장했다 출고되는 이유는 표고버섯의 특성상 온도 충격이 있어야지만 버섯이 잘 나옵니다. 농가에서는 배지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버섯이 발휘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영하 5도 정도 그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농가에 출고되었을 때 상온과 저장 시의 온도의 차이로 인해서 온도 충격으로 인해서 버섯이 발휘되기 때문에 온도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창고에 보관하는 이유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 시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외부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30도 이상 되면 균이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온에 저장하여서 완전 얼린 상태는 아니지만 이동 시에 저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영하 5도 정도 떨어질 동안 이렇게 저온 창고에서 보관한 후에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표고버섯 배지 만드는 과정을 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표고버섯 배지를 통해서 버섯이 생산되는 농가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여기는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보시다시피 일반 비닐하우스가 아닌 판넬 하우스로 지어져 있고요. 판넬 두께는 보통 100에서 150mm의 두꺼운 판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 시설을 통해서 버섯을 연중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지금 표고버섯 배지를 보고 계신데요. 지금은 이렇게 버섯이 완전 성장되어서 지금 출하 단계에 있는 버섯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배지가 완성된 상태에서 농가에 왔을 때 먼저 휴식 기간을 주고요. 그 다음에 수분 공급을 위해서 외부에 수분을 공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지를 만들 단계에서 완성된 단계에서 배지 내에 습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배지 내에 수분을 공급하여서 1차 재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배지 공장에서 먼저 좋은 단계에서 배지를 완성해서 이렇게 농가에 공급했지만은 농가에서도 온도 편차를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배지 내에 온도 변화를 통해서 배지를 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온도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작게 버섯에 눈이 발생하고요. 이 눈이 점점 커서 이렇게 표고버섯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지금은 보시면 외부에 이렇게 포장용 랩이 씌워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배 방법이 있는데 현재 이곳에서는 포장용 랩을 씌워서 배지 내의 습이 외부로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특성일 수 있는데요. 표고의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비닐을 씌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표면이 이렇게 비닐로 포장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습이 계속 빠지기 때문에 배지 내에 습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버섯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지 못하고요. 가늘게 힘이 약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배지 내에 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곳에서는 이렇게 포장용 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온도 편차를 통해서 버섯을 발휘시킨 후 버섯을 생육하게 되는데요. 버섯을 생육할 때에도 온도, 습도의 변화를 주어서 버섯이 성장을 시키고, 그리고 버섯이 또 튼튼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부야로 편차를 주기도 하고요. 습도도 지금 바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 일부 습을 줌으로써 공중의 습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표고버섯은 표면에 습이 많으면 이런 식으로 어린 상태이지만 이게 검정색으로 진한 갈색을 띠게 되고요. 외부에 습이 없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되면 밝은 상태로 버섯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의 습의 조절과 온도의 습도의 조절을 통해서 표고버섯 표피가 갈라지게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갈라지는 것을 화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화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일반 이렇게 색깔이 진한 표고보다는 더 비싼 가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품종은 좋은 송품종으로 낮은 온도에서 재배하고 있고요. 지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내 온도가 8도에서 10도씨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버섯이 튼튼하게 자라게 되고요. 버섯 품종마다 좀 더 온도가 높은 한 16도에서 20도에서도 어느 정도 품질을 유지하는 품종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 품종은 저온에서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저온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탄자니아처럼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나마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으면, 지금 한국도 외부 온도가 33도에서 35도 정도 되지만은 실내 온도를 공조기를 통해서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품질의 버섯을 지금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 상면에 보시면 냉동기의 공조 팬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쪽에 있고요. 여기도 아까 배양실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얼음을 녹이고 있어가지고 온도가 이런데, 이렇게 온도 조절기와 습도 조절기를 통해서 조절하고 있고요. 처음에 초기 버섯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습도가 최소 상대 습도가 90% 이상에서 발생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표면에 습도가 높아야지만 어린 버섯이 눈이 나왔을 때 건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습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냉동기를 돌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습도가 높지만은 그래도 공조 시설을 통해서 버섯의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둘러보시죠. 지금 수확하시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버섯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한 세 정도로 분리해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 한국에는 여러 가지로 품질과 크기와 상태에 대해서 선별을 하고 있는데요. 선별하기 편하기 위해서 수확 단계부터 크기에 따라서 먼저 3단계로 이렇게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선별장에 가서 따로 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품질에 따라서 또 분류해서 또 추가적인 선별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갈변되는 상태에서 참 실패잖아요. 뭐, 이거 촬영하시는 건 뭐. 아, 외국의 원래 탄자니아 애들 교육용으로 원래는 뭐 오든지 하고 뭐 가든지 하는데 하고 와서 하든지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영상 강의 다른 분 강의를 하시고 현장에 이제 이렇게 동영상으로 그냥 지금까지 배지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버섯을 생육하는 단계를 보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단계인 선별 단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버섯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품온을 낮추기 위해서 예냉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농가에서는 아직까지 예냉 시설은 갖추지 않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세팅을 2도씨 정도에서 온도를 세팅하고 버섯을 저장합니다. 저장고 내부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수확된 버섯을 이렇게 좋은 창고에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버섯의 건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당면에 이렇게 박스나 덮개를 이용해서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근데 바닥에는 이렇게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방설되어서 공기 순환이 원활하게 되게끔 이렇게 좋은 창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선별하는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보통 표고버섯은 공판장에는 저렇게 큰 광주리를 이용해서 약 15kg에서 한 17kg 정도 담은 상태에서 공판장에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쓰는 공판장보다는 이렇게 소매로 각 소비자와 1:1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급화를 위해서 아이스박스에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더 부가가치를 올리게 되고요. 소비자도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소비자들도 받았을 때 호응이 높습니다. 그리고 선물용으로는 이렇게 표고버섯, 일반 표고버섯과 중간에 참송이 버섯을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여서 이렇게 이쁜 박스를 통해서 명절이나 선물용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반 버섯을 판매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농가에서 소득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농가에서는 아주 좋은 품질의 표고버섯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물용으로 버섯을 보장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이 농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버섯이 다양한데 소비자에게 인기 있는 버섯은 무엇인가요? 네, 한국에서는 단연코 표고버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감칠맛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의 음식인 국물과
그 볶음 요리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어서 한국에서는 표고버섯이 단연히 많고요. 그 다음으로는 새송이 버섯과 느타리 버섯, 팽이 버섯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장을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안정화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제 안정화 단계를 거쳐 앞으로는 지금까지 50만 봉에 생산되었던 캐파를 100만 봉, 300만 봉으로 키워나가면서 한국에서 단연코 최고가 되는 그 표고버섯 재배 농가로 커나가고 있습니다. 커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품질의 동균을 생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품종이 아닌 더욱더 한국에 맞는 우수한 품종의 표고버섯 동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탄자니아 농업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모두의 인사 말씀처럼 이렇게 한국의 표고버섯에 대하여 관심 가져주신 탄자니아 농업인과 농업당국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탄자니아에서 한국의 표고버섯에 대하여 관심 가져주신 것은 정말 탄자니아에서도 표고버섯을 재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크신 마음들이 있다면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저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전달하고자 하오니 한국의 경남농업기술원과 더불어서 저에게 많은 정보를 요청해 주시면 진심으로 답변 드리고 기술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탄자니아에서 정말 표고버섯 생산되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탄자니아 농업인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